이제 경제교육 하려고 하는데 6살인데 지금 하면 될까요? 아니요, 늦었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사회를 먼저 안전하게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요, 자녀가 13살인데 용돈을 주 1달러밖에 안 줬대요. 그때 평균이 한 13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집안일 해라. 집안일에서 용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워런 버핏도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6살 때 코카콜라를 판매해가지고 그 당시 수익을 20%를 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트는 가게에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웨이터, 신문 배달 이런 수많은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의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는 일찍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일찍 벌어보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님께서도 지금 자녀가 10살 네.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 5살인가? 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돈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작가님 막 5살 빌 게이츠는 13살, 워런 버핏은 6살 막 이랬잖아요. 네. 이 나이가 이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나 조금 더 그러면 대학교 가서 너는 공부만 해라. 대학교 가서 돈 벌면 되지.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일단 우리 습관이라는 게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담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는 거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만 어렸을 때 경제를 가지고 재밌게 놀면서 그 습관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하려면 최대한 어렸을 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워런 버핏은 어떤 청중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제 경제교육 하려고 하는데 6살인데 지금 하면 될까요? 아니요,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막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직접 책까지 나도 용돈으로 부자 될래요라는 책을 집필하신 거. 네. 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책에서 또 그렇고 아까 빌 게이츠 이야기도 그렇고 홈 알바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홈 알바 이게 무엇인가요? 기존에는요. 집안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거 흔히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집안일뿐만 아니라 저는 재능 알바라는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재능 알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곱셈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집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거의 100%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는 스킬이 늡니다. 세 번째는 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학 문제를 만들면서 생각을 더 깊이 하다 보면 사고가 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능 알바를 하다 보면 일석삼조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아이를 작가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하면 유튜브나 아니면 책에서 역사 관련된 거를 뽑아가지고 책자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형한테 판매를 하거나 혹은 대여해서 용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알바가 있다. 어떨 것 같아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공모전이라고 치면 대학생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등이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에 참여해서 상도 받고 또 상금도 받고 그러면 아이가 보람되겠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수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아이가 애썼으니까 그 대가로 부모님이 용돈이 단 몇천 원이라도 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홈 알바를 시키는 이유는요. 집안에서 작은 사회를 먼저 안전하게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선생님, 선생님 놀이, 작가 놀이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와, 이거 재능 알바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기가 정말 네. 중요하잖아요. 학습에 있어서. 네네. 야, 그거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냥 이렇게 구어체로 얘기 잘 안 해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강의 연습도 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러면서 네, 강의하듯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또 기억에 더 잘 남고 잘 네. 잊게 되니까요. 네네. 와. 그리고 또 아이가 용돈을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5가지가 있다고? 네. 이거는 뭐예요? 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이제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스스로 홈 알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 없이 벌면, 하기 싫어,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디를 갈지, 어디를 체험할지, 혹은 어떤 물건을 살지, 이렇게 사용처를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알바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하고 막 알바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규칙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할 일을 다 한 후 그 다음에 홈 알바를 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방을 치운다거나 혹은 숙제를 한다거나 이거는 마땅히 아이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홈 알바 목록으로 막 적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할 일은 다 하고 그 외의 것들로 홈 알바를 해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하고 용돈 벌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약간 돈이랑 용돈이랑 연결시키면 네.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수저 놔야 되는데 그거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 이거 했으니까 1,000원 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매일매일 월급을 받나요? 매월 받죠.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용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주는 것이 아니라 용돈 받을 주기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초저학년은 이번 주 토요일이야, 일요일 날 용돈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 돈 받아야지 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돈 받을 주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요거 5가지 한 번만 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두 번째는 홈 알바에서 번 용돈의 사용처를 미리 부모님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할 일을 완료한 후에 알바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마땅히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집안일 목록, 홈 알바 목록에서는 제외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용돈 받을 주기를 부모님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5가지는 어떻게 그 작가님께서 실천을 하시면서 나오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5가지를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에 담은 모든 내용은 저희 아이와 함께 해보면서 하나씩 제가 깨달은 것들도 있고 또 해보다가 어려운 거 아이에게 또 적용하기 힘든 것들은 다 빼고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원칙까지 세우실 정도면은 이걸 상당 기간 해오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텐데 아이가 저희 아이만 봐도 이게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경제 약간 돈 공부 이러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속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 성인들도 뭔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죠. 쉽지 않은데 심지어 아이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제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경제 동화예요. 요즘에 경제 동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런 단권으로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집으로 사시면 경제의 여러 분야를 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부담 없이 한 권씩 이렇게 아이들하고 읽으면 자연스럽고 쉽게 이제 경제를 터득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요. 경제신문입니다. 어른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경제신문을 읽으신다면
그걸 아이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경제신문 읽고 아이한테 요즘에 중국이 어렵대.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이렇대라고 아이한테 설명해주면 아이도 관심 있게 듣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아이 경제신문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을 구독해서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조금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랑 함께 뉴스를 시청하시는 겁니다. 뉴스를 시청을 하면 세상 돌아가는 뭐 사회, 경제, 정치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요. 또 거기서 청약, 금리 이런 경제 용어도 알 수 있고요. 또 요즘 어휘 막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데 자연스럽게 뭐 사흘, 축소, 규제 이런 것들도 엄마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이런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용돈을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좀 함부로 막 다 쓰거나, 또 아무 데나 막 그냥 두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친구들에게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습관을 잘 잡을 수 음. 있을까? 네. 팁이 있을까요? 팁이 있죠. 음. 네.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홈 알바를 했을 때 몹을 쓰나를 하시면 됩니다. 몹을 쓰나? 네. 네. 모으고, 불리고, 쓰고, 나누고. 네. 이거를, 용돈을 받으면 바로 실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어른들은 뭐 통장 쪼개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이렇게 돈을 나누게 하면 돈을 쓰기 전에 일단 나눴기 때문에 바로 돈을 다 쓰지 않게 되고요. 이게 경제 용어로 예산 수립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예산 수립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과소비하는 것도 막게 되고요. 돈을 또 계획적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할 때 커피 저희 거의 매일 마시잖아요. 그 일회용 커피잔을 모블스나 저금통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용돈을 받았을 때 아까 앞서서도 사용처와 목적을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네. 뭐 학용품, 뭐 친구랑 뭐 놀러 가기 이런 거를 비용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 정하는 거군요, 우선. 네네. 그래서 크게 모으는 거는 이제 저축하는 거고요. 불리는 건 투자, 쓰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학용품 이런 거 쓰는 거는 소비, 그다음에 나누는 거는 기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예. 수립하는 거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 부자들이 매일 하는 습관 4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부자들이 하는 습관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제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한 걸 저희가 좀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독서 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다. 그래서 내가 하버드 대학 졸업장 그것보다 소중한 게 독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책을 읽나요? 유튜브 봐야죠. 유튜브. 네. 유튜브하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책을 잘 안 읽는데 저는 지금도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아이들도 책을 한 권 다 읽어 이러면은 안 읽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읽어, 2페이지 읽어, 3페이지 읽어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잘게 나눠서 읽게 한다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네, 두 번째는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평소 생각한 거를 바로바로 메모장에 기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인물 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도 다 유명한 메모강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손정임 회장님은요. 발명 수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몇백 개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기록된 그 아이디어 중에서 휴대용 전자 음성 번역기 이것을 최초로 또 개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일기 쓰기도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 너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은 너도 메모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게 어때? 라고 또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또 흥미 있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자들은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또 운동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번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건강은 어른만 관리해야 될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 보면 네. 단 거 달고 살고요. 또 가공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정리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실을 싹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성취감이지만 이 깨끗함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작지만 방을 딱 열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서, 메모, 그다음에 식습관, 운동, 건강, 네, 그다음에 정리 습관. 네, 그렇게. 이거는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네. 저부터 반성하고 실천해야겠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질문 또 드리면 작가님께서 그 전책이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 였잖아요. 네. LG전자 퇴사하시고서도 그 연봉이 100만 원씩을 매월 더 버셨다는 건데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성인 직장인들 분들도 용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기인데 처음에 그 사회초년생 분들 보면은 1억 모으기가 꿈인데 이게 사실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월급이 보통 한 250, 300 될 텐데 1억 너무 먼 미래 같아서 소비를 네. 그냥 해버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1억 모으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사회초년생의 상황이 뭐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 혹은 독립했는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비 관리, 지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뭐 태어날 때부터 돈 관리를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회사 다녔을 때 연봉을 다 쓴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름신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11년 정도 LG전자를 다니면서 지출 관리만 잘했다면 그 당시 소형 아파트 하나 사지 않았을까? 지금 오면 그때 샀던 게 지금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네. 요즘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주식에서 많이 번 사람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이상으로 마이너스 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계부 어플이나 또 자산관리 어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쓰다가 보면은 지출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돈의 흐름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재테크 하기 전에 우선 본인의 소비, 지출 관리를 먼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랑 친해지는 방법, 경제신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재테크서 읽으면 이 경제신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경제신문을 읽어보니 거기서 국제관계, 뭐 경제 흐름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절세 상품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주식 이렇게 창에 관심 종목으로 보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경제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당연히 뭐 유튜브나 어떤 강의나 책이나 공부를 당연히 꾸준히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신문은 꼭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저금리 시대라고 해서 왜 내가 예금해야 돼? 저축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도 안 하시고 또 돈을 그대로 현금을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안정적인 예금을 두시거나 아니면 요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들도 있어요. 그 어음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서 이자를 불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나도 용돈으로 부자 될래요. 이 책에 보니까 이게 되게 일러스트, 네. 그림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들이 되게 접근하기도 쉽고 네. 또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실습. 네. 그래서 이 책 소개도 한번 전반적으로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LG전자 경영기획팀에서 11년 근무했는데 아까 막 지름신이 강림해서 막 돈을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하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경제 교육이 필요하구나.
경제 교육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책에서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교육은 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저희 아이가 5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6년간 경제 교육을 하게 되었고 6년 동안에 그 생활 속에서 재밌고 또 쉽고 유익한 그런 경제 내용들을 이 책에 좀 다 담았고요. 전체적인 구성은요. 우선 아이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도록 그 한 페이지 만화로 구성을 하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사회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회 과목 중에 그 경제, 예를 들어 무역, 아니면 경제 활동의 주체 이런 내용들이 이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론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떻죠? 따분해하겠죠. 그래서 이 이론을 직접 아이들이 활동지를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를 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거 아이들 경제교육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하실 텐데 부모 가이드도 2페이지로 이제 구성을 해서 다 첨부가 되어 있고요. 또 용돈 벌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일뿐만 아니라 집 안, 집 밖 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돈 벌기 노하우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제가 선장님이고요. 그 선원들과 함께 15개의 보물을 섬을 여행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보물을 다 찾으면 이 한 권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그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앞서서 그 모블스나 개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마지막이 나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보니까 인생 일부를 자립중 미청년을 위해 기부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부를 왜 하시는 건가요? 기부를 꼭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세상은 공평한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픈 친구도 있고요. 네. 또 TV 보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정말 차가운 물을 가지고 그냥 더위를 식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렵게 본인 의지와 달리 이렇게 어렵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 혹은 중고지만 깨끗한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모아서 집 가까운데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 가서 기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에 이렇게 혹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을 보면서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너가 미안해? 라고 했더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5살부터 경제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부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되더라.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와는 좀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고요. 또 사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타인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아주 멀리 본다면 나중에 이런 습관이 가져지면 사업 아이템 찾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교육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모님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 금융교육 이런 말만 들으면 막 알러지가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빼고 살 수 있을까요? 방금 저도 오는 길에 주차비가 들고 교통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우편함에 아파트 그 명세서를 보면서 아이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고 관리비가 나오고 수도세가 나와. 그러면 이거 줄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불을 꺼보는 게 어떨까? 라면서 아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나가다가 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아이 누구누구야 이거는 누가 고쳐줄까? 라면서 또 세금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마이클 델 가족은요.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경제의 그런 최근 이슈들을 밥상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논문에서도 경제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게 이런 명세서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학용품을 살 때나 이런 돈을 쓸 때, 벌 때, 이럴 때 아이들과 아이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 그게 경제교육의 시작입니다. 이번 책에는 용돈 벌기에 대해서 나왔고요. 11월에는 용돈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이제 책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용돈으로 부자 될래요 용돈 벌기 편의 저자이신 민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